네, 안녕하세요. 이제 곧 부적 명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부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련 앞에서 솔직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순일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세상 살다 보면 별별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환희에 찬 경험도 하고 또 환희에 찼던 만큼 그 비통해 하기도 하고 또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낙담해서 세상 살맛이 안 난다든가 이런 거에 휩쓸리기도 하고 이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뒤섞이면서 나에게 딱 좋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직시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그 젊은 여성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젊은 여성은 30대 이제 중반인데 그 명문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 이제 나름 야심차게 이 일 저 일을 막 해봤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예술 쪽이 참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이제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하면서 지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양반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그래도 이 자기 적성이나 이제 여러 가지 조건상 교사가 되는 게 제일 자기에게 나은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학부 때 교사가 되려면은 이 교직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교사 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건 이제 뒤돌아보지도 않고 거부를 했었는데 졸업하고 이제 뒤늦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사가 되려면은 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학부 때 교직 이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대학원에 가면은 이제 그 자격이 구비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30이 넘어서 교육대학원을 갔고 거기에서 5학기를 등록을 마치면서 이제 교사가 되는 임용고시를 봤어요. 근데 첫 시험이라서 그런지 이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요번에는 정말 철저히 해서 빨리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는 게 최대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하루에 14~5시간씩 이 공부를 한 거예요. 죽어라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지치고 힘이 드니까 이제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또 재충전하듯이 이제 마음을 정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1월 말에 임용고시를 봤지요. 봤는데 이 친구가 시험을 보고 나서 굉장히 초조해하는 거예요. 가채점을 해보니까 이 점수가 아슬아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 친구에게 자, 요행이 합격을 하면은 2차 시험을 또 쳐야 되니까 합격한 걸로 여기고 2차 시험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게 어떠냐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1차 시험 끝난 사람들하고 몇몇이 모여서 2차 시험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그 말에 그 임용고시 합격자 발표가 며칠 날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1시간이라도 빨리 너의 합격 여부를 알고 싶으니까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그 문자를 보내달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문자가 딱 왔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떨어졌다는 문자를 보고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위로를 하지? 또 어떻게 용기를 주어야 삼수에 또 이 진입을 시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직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여성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걱정한 것과는 달리 상당히 이 정리된 그런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여성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그 시험 점수는 참 무섭도록 솔직해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기가 2차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요번에 특히 합격한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실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래요. 더 준비가 아주 꼼꼼하게 된 사람들이었고 요번에 그 1차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다 3수 내지 4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재수로서 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재수한 자기보다 3수 또는 4수한 그네들이 자기보다 실력이 더 낫다라는 거를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더 찡찡거리거나 뭐 낙담하거나 속상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런데 선생님 더 힘들었던 거는 동생하고의 문제였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자기가 떨어지니까 여동생이 저기 어디에 아주 좋은 맛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위로 겸 위로를 해준다면서 식사는 하러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좋다 하고 같이 이제 동생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동생이 그래 공부는 제대로 했어? 상담은 잘 받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삼수할 뜻을 밝히니까 그때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이가 30대 중반이나 되는데 아직도 늙은 부모님께 의지할 참이냐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쓴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의 그런 이야기가 이치적으로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반박할 수도 없고 다 맞는 얘기인데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도저히 그 차 안에 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도중에 밥이고 뭐고 다음에 하자 그러면서 내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비치길래 제가 아이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동생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는 거예요. 이제 동생은 직장에 다니니까 이 언니보다는 자기 나름 독립을 해서 이제 같은 집에 살긴 하지만 독립해서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벌고 사는데 그런 동생이 볼 때 언니가 답답하거나 한심해 보였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이렇게 합격을 하지 못해서 속 쓰린 언니한테 꼭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됐나 싶어서 저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니에게 아유 참 동생에 대해서 많이 야속했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성이 뭐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에 제 모습하고 똑같으니까 뭐라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치나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 조금 미흡한 모습이 보이면은 가차없이 따따따따따 비난하고 지적하고 대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생이 자기가 볼 때 언니 내가 아주 이렇게 좀 미흡하고 시원찮으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옛날에 자기 모습하고 동생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이 젊은 친구일수록, 젊을수록 이게 뭔가 논리나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즉, 생각을 가지고 막 이제 누구를 비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조금 이 바라보는 눈이 논리나 이치나 이론이 아니라 경험치를 갖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래, 이치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실제로 살아보니 각자의 여건 또 조건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이치 갖고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어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수록 생각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경험에 근거해서 말을 하니까 말수가 아무래도 적어지고 이렇게 지켜나 보게 될 따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성을 상당히 똑똑하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비록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이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바람직했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자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막 속상하거나 억울하거나 뭐 슬퍼하기보다 점수는 정말 무섭도록 솔직했다 이러면서 자기 실력 부족을 아싸하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또 그럴 때마다 즉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원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억울해 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고 그래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구나. 그래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만한 조건을 내가 갖췄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고 침착하게 인정할 걸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것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근거해서 너무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죄하거나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그래 이치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래 그 사람의 여건은 나와 다르겠지 또 그 사람의 수준은 그게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좀 안쓰럽게 굽어보는 그런 품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 나도 그렇게 거침없었는데 저 친구도 아직 뭘 몰라서 저렇게 거침없는가 보다 하고 이것도 우리가 품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닥친 거를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남이 조금 입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그래 아직 뭘 몰라서 어려서 그렇지 하고 예전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렇게 괘씸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때때로 여의치 않은 일을 맞이할 때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면은 그래도 좀 견디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려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